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아니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눌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며칠 동안 강하게 들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 오늘도 상승해 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올해 1월부터 강하게 하락하면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줍줍해야 한다고, 그리고 분명히 조정을 겪기 전에는 잘 버틸 수 있다고 다짐을 하겠지만 올해 1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애플이 시총 1조, 2조 달러를 달성했을 때 주식시장은 큰 조정이 오는 징크스를 겪었었는데 이번 조정장이 오기 전에 애플이 3조 달러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크스에 대해 소개드리면서 과연 큰 조정은 올 것인가? 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우연의 일치겠지만 3조 달러를 달성했을 때도 조정장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4조 달러도 이 징크스가 이어지는지 체크해보면 좀 재미있을 듯하고, 그리고 올해 장기 투자자의 80%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정장에 대한 장기 투자자로서 마음의 준비를 해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래서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만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는 계속 조정장이 시작되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웅줍 가족분들이 꼭 이악 물고 이번 조정장에서 저와 함께 줍줍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락장에서의 멘탈 관리 영상들 위주로 최대한 모두 함께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 정말 잠도 줄여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살아남아 주셨고, 아직 미국 증시는 정고점 회복까지 꽤 많이 남아 있음에도 우리의 계좌는 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조정장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아직 주가는 모두 회복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계좌는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최근 10일 동안 정말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다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최저점 대비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이제야 들어오게 되면 결국 물리는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 부분을 보시면 디벨로몽님 믿고 계속 줍줍하고 궁둥이 붙이고 있어야 했는데 몇 달간 마음 졸이다 손익분기 넘어가서 모두 익절해버리고 나니 더 오르네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너무 아쉬운 댓글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이익으로 인한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잃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향인데요. 실험 결과에서는 같은 금액의 이익과 손실 상황에서 손실에 대한 상실감을 이익의 2배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원금을 회복했을 때 더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본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추진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이 소식으로 무려 8% 급등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에리언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점점 커져만 가는 빅테크,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반독점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로 인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이유는 오드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유가가 7% 정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나마 완화시킨 거죠.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은 1.3% 상승, S&P 500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유가의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의 약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 실적 호전 가능성 부각으로 2.3% 올랐고, 테슬라는 주식 분할 소식으로 8%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주식 분할 재부각과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기술주, 성장주는 이제 끝이라던 뉴스들이 어느새 좋은 소식들을 뉴스에 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문가들의 뉴스를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46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와의 간격은 단 0.11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준은 2년물이 아닌 3개월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주시하며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전이 된다면 조만간 영상으로 향후 제 계획에 대해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9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인데요. 결국 이번 조정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우리는 시장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추진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식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분할 안건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분할 비율과 정확한 분할 시기는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 5대1 주식 분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으로 최근 구글과 아마존이 무려 2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글과 아마존에 이어 테슬라도 주식 분할에 나서면서 다우지수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우지수 30개 기업에는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탑5인데 말이죠. 구글과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까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서 다우지수 편입을 통해 기업 인지도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마케팅을 노리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다우지수 편입될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는 정말 겁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가고 있고 그 몸집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게끔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이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 마켓 법안 DMA에 합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럽은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관문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고 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차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온라인 대여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독점해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게이트키퍼들, 즉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이 법을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DMA는 데이터 수집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우려에 대해 주로 다뤄지고 사회적인 독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에 담기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빅테크의 사용자 데이터가 시장 독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럽의 DMA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는 리나 칸, 조나단 칸타 등 평소 빅테크의 독점 지위에 반감을 가졌었던 인물들을 대거 규제기관 수장에 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빅테크 플랫폼에 여러 시스템들이 바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 빅테크가 쉽게 독점적인 위치에서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로비를 하고 있고 현재 관련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DMA를 막기 위한 로비, 그리고 법정 다툼을 이용해서 최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늦어지게 막으면서 그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이죠. 그리고 빅테크는 이런 독점 규제에도 계속된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규제는 더욱 강하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빅테크가 어떻게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엘 에리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 대책이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연준은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고 시장도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 에리언은 이렇게 하면 미국의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연준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이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 2,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엘 에리언이 또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한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조정장에서 아무리 뉴스에서 가치주, 배당주를 얘기해도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더의 마인드가 아니라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말이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23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3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를 시작했었고 지난주에 41차까지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관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문성혁님의 댓글입니다. 디벨로몽님, 혹시 리밸런싱 할 때 미국 주식은 수수료 22%를 떼이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10%에서 30%라도 현금으로 변환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에 대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가능하다면 매도 없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현금 비중을 채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금이 너무 커져버렸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고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웅죽 가족분들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다시 현금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심리와 멘탈을 위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 현금 비중을 다시 맞춰야겠죠. 밤에 잠을 푹 자야 하니까요. 드디어 QLD 16년 주가 흐름에 이번 조정장에서 위로 솟은 반등이 보입니다. 다들 저 내려만 가는 웅덩이에서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번 매수 경험이 앞으로의 조정장, 폭락장에서의 단단한 투자 마인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왜 우리가 오를 땐 그냥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유행어처럼 오줄 웅줍을 얘기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적금처럼 아끼고 열심히 모으면서 해야 되고 매도는 부동산처럼 몇 년 혹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해야 합니다. 다들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이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